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선거의 결과로 야당의 승리가 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무주택자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런 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기사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폭탄에 아들 딸만 좋았네. 자, 올 들어 23,000채 증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매매는 위축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2만 6천 가구인데 서울 강남구에만 92,420가구 17.6%가 몰려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출구 전략을 찾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여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세 부담을 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가 상승이 자녀에게 주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3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직후 패닉 기빙,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는, 그러면서 증여 상담하는 요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보유세 폭탄이 6월 이후 종부세나 양도세 세율이 동시에 상향 조정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6월 1일 기준이 될 테고, 사실상 6월 1일 이후로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는 한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시세를 조금 잘 보시고선 가능하면 6월 전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청약 당첨이 안정적으로 되신 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유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여가 많았는지 자료를 준비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종부세율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다주택자, 2주택자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일반 지역,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 주택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은 3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죠. 최대 3.2%,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에 2주택 정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근데 3.6%로 지금 개정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 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200%다 그러면 최대 200만 원까지만 종부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 부담을 높여버리니까 사실상 높아진 비율 그대로의 부담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부담 상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도 200%였던 게 300%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6월 1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일반은 150%,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됐었는데, 이 2주택이 3주택과 같이 300%로 인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고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거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죠?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했었을 때는 증여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증여세도 나오고요. 하지만 양도세도 6월 1일 이후로는 2주택은 10%입니다. 기본세율에. 근데 기본세율의 20%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심지어 3주택 이상인 분들은 20%에서 30%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30%를 더하면 75%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세외 부담이 더 많이 되겠죠. 엄청난 세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도세를 내고 증여취득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로 가자, 보유세를 조금 더 낼 바에 그 돈과 향후 집가상승분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엔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높은 지역 위주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론이 확산이 되고 기준을 12억으로 완화한다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된 겁니다.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제되는 금액이 높아짐으로써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위 2% 내로 제한을 하고, 노인 장기 보유 공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연령별 공제가 가능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를 해주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 10%를 완화해주고 있는 대상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높여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투기과열지급은 40%에다가 10%를 해주는데 거기다 10%를 더 해주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소득세 개정안을 가지고선 나왔던 내용이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에서 7억, 1주택 부과액 기준인 9억에서 12억, 그리고 공제 상한은 현재는 70%인데 6월 1일 이후로 80%로 개정이 될 예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10%로 완화를 해서 9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인 공제율 확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 거주 공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설을 한다고 하고요. 과세 이연제, 약간 세금을 지연시켜준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땐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부세 계산식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이 공제가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억을 공제해서 최대 9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최대 12억까지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12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이번 연도는 95%가 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율, 이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2배가 올라갑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분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딱 나오고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나왔던 부분이 이 연령별 공제입니다. 자, 연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에서 65세 자 20%로 개정이 되고 이게 6월 1일 이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그대로 해서 두 개 합치면 90%인데 공제 한도는 80%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공제 한도를 9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기간도 조금 더 신설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연령별 공제를 보면은 이 공제 부분이 이제 90%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하고 공제 금액도 높아지고 이 연령별 공제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총 납부액 자체가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쉽죠.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거 90%로 조정하고 그리고 장기 공제 부분 신설하고 12억으로 조정하고 이 6억에서 7억은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별과세로 했었을 때 6억을 공제합니다. 근데 이 공제 부분을 7억까지로 올려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7억씩 각각 남편분, 아내분 이렇게 공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종부세 대상은 그전보다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종부세보다는 이 재산세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산세가 문제지 종부세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지금 보면 30%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낮춰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반쪽짜리 국민 달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LTV 10%를 확대하는데 이게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1일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1일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LTV,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뭐 DSR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DTI는 소득 대비 신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다가 기타 이자, 기타 대출 이자입니다. 또 뭐가 있죠? 신 DTI. DTI랑 똑같은데 이 주담대 부분이 전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신규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합쳐서 신 DT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DSR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다가 전체 원리금 상환액. 사실상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대출들을 합쳐서 소득으로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대출을 어쨌든 상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많이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절이 돼야지 사실상 지금 보면 LTV를 뭐 90%까지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사실상 1주택자 이러한 분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보유세는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신에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커서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주거를 마련하면서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줄어드는 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유세를 많이 내라 세금 많이 걷어서 주택 공급하는데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보면은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1주택자도 그러다 보니 피해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양도세 측면에서도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해줘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물을 내놓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봤었을 때는 자유경쟁 시장 체제에서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